그 사람 중국 국방부 장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 많은 장군들은 다 수청당했어요. 전쟁 일어나는 게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는데 엄청 높은 장군을 다 수청당하는 게 그게 뭐냐고. 너 스스로 결정하지 마라. 우리 같이 결정합시다. 이게 대놓고 시진핑 뺨을 때리는 거 똑같아요. 중국 군대는 언제든지 쿠데타 일어날 수도 있다. 군대 내부 사람들은 시진핑 불신 이런 거 생겼어요. 더 이상 시진핑 믿을 수가 없어요. 점점 사람들은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시진핑 그 사람은 정말 대만대에서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침공할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한국한테 크게 영향 줄 수는 있는 거죠. 진짜 대만 거느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중국군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는데 어떤 일인가요? 최근에 그 중국 군대에 난리 났어요. 진짜 저도 그 중국 군대, 중국 정치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는데요. 그 작년 연말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작년부터 중국의 최첨단 기술 가지고 있는 로켓군 사령관 수청당했고요. 그 뒤에는 중국의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 다 수청당했고요. 그리고 그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명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수청당했어요. 그 사람 중국 국방부 장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른 장군들도 꽤 많아요. 여기서 얘기를 다 할 수 없는데 엄청 많은 장군들은 수청당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 농담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쟁 일어나는 게도 아니고 갑자기 러시아도 아는데 이렇게 엄청 많은 높은 장군을 다 수청당하는 게 그게 뭐냐고. 작년 연말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군대에 가장 핵심 신문사 해방군보 있어요. 거기서 5편 문장 연수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문장 내용을 보면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결정을 할 때 당석이 혼자서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결정합시다. 우리 당내 민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황제한테 가가지고 황제 이 모든 것을 너 스스로 결정하지 마라. 우리 같이 결정합시다. 이게 대놓고 시진핑 뺨을 때리는 거 똑같아요. 진짜로. 제가 그걸 보니까 시진핑 이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군대 내부의 그 모순이 되게 심각한데 거기서는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짱이오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맨날 시진핑 싫어하는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그 중국 군대 내부의 2번째 사람이에요. 시진핑 첫 번째 사람인데 그 사람은 2번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시진핑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시진핑 러시아 가는 동안 이 사람 스스로 군사훈련을 했어요. 정말로 크게 마침 자기 대통령처럼 이렇게 행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진핑은 러시아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거기서 군사훈련 쓸 뿐만 아니라 또 베트남 갔어요. 베트남 당석이 국가주석, 군위주석 다 만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베트남 가는 사실이 그 베트남 안에 있는 매체 다 보도를 했는데 중국 안에서 보도를 거의 안 했어요. 아마 이틀, 3일 뒤에 조금 보도를 했어요. 그거 통해서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시진핑 이 사람 그리고 장여샤이 2사람 진짜 갈등이 너무 심해요. 엄청 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했죠. 당신은 왜 짱여샤까지 수청하지 못하냐. 최근에 짱여샤가 나타났어요. 되게 큰 뉴스인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사람인데 짱여샤, 거웨이동 2사람이 있는데요. 그 2사람 다 같이 나타나. 설 전에 군대에 가가지고 설 인사하는 식으로 가는 2사람 매체 보도 똑같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거웨이동 그 사람 시진핑한테 막 충성하는 말 엄청나게 강조했고 막 시진핑한테 충성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거 짱여샤는 거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의. 이렇게 비교도 나오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중국 군대 안에서 시진핑이랑 장샤 서로 갈등 되게 심한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많이 수청했잖아요. 이것도 둘이 갈등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시진핑 당신 그렇게 대단하시면 일단은 짱여샤 먼저 수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문제도 없고 계속 활동하고 있고 오히려 파워가 더 강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군대는 언제든지 쿠데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시진핑이 최근 많은 장군들을 숙청한 이유는 내란 위험성이 보였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지금 점점 더 명확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시진핑은 그 사람이 황제 되고 싶어요. 황제 되고 싶다면 일단은 통일해야 되잖아요.
나라 통일. 시진핑이 이거 대해서 엄청 집착하는 거예요. 대만 통일하는 거. 2022년도에 그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때 시진핑 그냥 성공적으로 연임됐어요. 그럼 시진핑 그때는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파워가 세니까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대만 통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아마 마음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작했죠. 밑에 장군에게 시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만 통일해야 되니까 당신들 좀 어떻게 좀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근데 만약에 통일하려면은 첫 번째 장비들 검사해야 되잖아요. 무기, 장비들. 근데 체크를 해봤으니까 야 이게 정말 개판이에요. 중국 군대 안에서 부패 문제도 엄청 많아가지고 장비 문제 너무 많아요. 시진핑 황제 되려고 하는데 무기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얘가 황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열받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관련된 장군들 다 수청해버렸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장군들 또 바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게 대만이랑 싸우면은 거의 미국이랑 싸우는 거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대만은 최첨단 반도체 가지고 있잖아요. TSMC 이런 회사들은. 만약에 중국 대만 건드리면 미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 대만 반도체 반드시 필요하니까. 거기랑 미국이랑 똑같이 싸우는 거 똑같은데 그러면 이 장군들 다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고? 우리는 당신 시진핑 따라오는 이유는 돈 때문에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 보고 죽으라고 우리는 바보도 아닌데 우리 따라가지 않겠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행동으로 열심히 안 하죠. 한두 사람 좀 봐줄 수 있는데 다 그렇게 행동하면은 시진핑은 엄청 열받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 스스로도 무섭죠. 이게 뭐지? 이 사람들 한두 사람 제가 봐줄 수 있는데 같이 나를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집단 내부에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진핑 계속 수청하는 거죠. 무장 장비 때문에 수청했어요. 그러니까 수청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 수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금방 말씀드렸던 그 짱요샤 그 사람 거의 다 무슨 관계는 있는 거예요. 수청 당한 사람들. 그러면은 그 사람도 긴장되는 거잖아요. 시진핑 이 사람은 계속 밑에 사람 수청하고 있는데 내일 갑자기 나를 수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도 뭔가 그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참고하세요. 보니까 군대 사람들은 시진핑한테 불만 있는 사람은 한두 명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짱요샤가 그 사람 쉽게 자기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짱요샤가 그 사람 옛날에 시진핑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두 사람. 왜냐면 그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끝날 때 사실 그때는 짱요샤 내려가야 돼요. 나이 많아서. 근데 그 사람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시진핑 그 사람 되게 좋아하니까. 근데 서로 친했는데 그래도 갈등이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대만 문제 때문에. 군대 내부 사람들은 시진핑 불신 이런 거 생겼어요. 더 이상 시진핑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진핑은 항상 제대로 이유도 없이 밑에 사람 많이 수청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과연 내일까지 살 수 있는지 내일 내도 수청 당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합쳐가지고 짱요샤 따라갔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짱요샤 보니까 그만도 말씀드렸는데 당신 진짜 대단하시면 짱요샤까지 다 수청해야지. 근데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짱요샤는 지금 오히려 세력 더 강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서로 지금 좀 싸우고 있죠. 과연 누가 마지막으로 이길 수 있는지 우리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시진핑이 엄청난 숙청을 하면서도 정작 가장 위협이 되는 장유사를 가만히 놔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맨 처음에는 시진핑 그 사람 추청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데요. 중국 군대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약에 추청하려면 이게 진짜 중국 군대 내부의 진동 엄청 심하잖아요. 아마 시진핑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짱요샤에게 시간 주는 거예요. 짱요샤가 그걸 아니까 시진핑 최소한 몇 개월 정도 고민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미 중국 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다 수정했어요. 짱요샤까지 하면은 시진핑 할 수 있어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얻어가지고 짱요샤 준비를 시작했죠. 나도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연락해가지고 어쨌든 중국 군대 내부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내부에도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다 밑에서 어떻게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완전 짧은 시간에 자기 세력을 키웠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시진핑 다른 사람을 수청하려면 어느 정도 쉬워요. 그래도 군위 부주서인데 주변에 안보해주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와가지고 이미 짱요샤 그 사람
시진핑 건드릴 수 없는 상태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현재 중국군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모든 군대 장군들은 다 너무 떨려요. 그러니까 일부 군대 장군들은 심지어 총을 들고 출근을 해요. 왜냐면 그 나를 수청하러 오는 사람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일을 제대로 못해요. 혹시나 뭐 시진핑은 나를 수청할 수 있는지. 군대는 전체 그런 상황 돼버렸어요. 사람들을 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 차고 있어요. 그럼 짱유샤 만약에 연락하면은 그 사람 짱유샤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진핑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당신들 다 짱유샤 쪽으로 가면은 내가 뭐가 돼요? 그러면 또 계속 이런저런 방법 통해서 또 이런 사람들을 수청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가면 갈수록 되게 심해요. 이게 대만 문제 떠나서 이미 사람들은 시진핑을 안 믿어요. 시진핑 만약에 선 긁으면 여기는 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을 타치 안 하면은 괜찮다. 그런 거도 주면은 상관없는데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까지도 사실 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제가 축적하는 거고요. 이게 그 로케군 사령관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등등 이게 쭉 엄청 많은 사람들은 왜 수청을 당했는지 다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다들 긴장되는 거죠. 앞으로 중국군 내부 상황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점점 사람들은 장여샤 쪽에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왜냐면 시진핑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로나 그 제로 정책. 코로나는 지금 볼 때는 감기잖아요. 그 감기를 이 중국의 땅에서 완전 없애려고 그런 정책까지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일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 모르잖아요. 군대 사람들 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점 짱유샤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진핑 대만 문제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만은 지금 반도체 엄청 잘 나가고 있고 미국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 대만이랑 손을 잡고 계속 중국한테 반도체 제재를 하면 아마 3년, 5년 뒤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랑 미국, 대만 반도체 기술이랑 워낙 큰 격차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용하는 총, 그 비행기 등등등등 만약에 사용하는 반도체 실력 차이 크게 나오면 그때 되면은 게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도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계속 군대 사람한테 푸시 막 사람들 그렇게 싫어해도 계속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점점 더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한테 가는 거죠. 장여샤이든 누구이든. 그리고 그 군대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당 뭐 정치고 이런 사람들 다 서로 연결해가지고 오히려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을 군대에 포함해서 더 강하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은 정말 힘들어요. 중국군의 변화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 군대는 사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시진핑 그 사람은 정말 대만대에서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다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대만 침공할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한국한테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미군이 있으니까 이게 대만이랑 중국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미군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만은 미국 기업들 필요하는 가장 좋은 반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안에 있는 미군도 있잖아요. 이 미군들도 아마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서로 밑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직접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 봤을 때 그러면은 한국은 미국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한국한테 선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위험해요. 지금 시진핑 이 상황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 감히 대만은 건드릴 수 없는데 근데 시진핑은 진짜 이게 머리 상태가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이상해요. 여러분 시진핑 대해서 많이 모르는데 근데 제가 맨날 지켜보고 있어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머릿속에 정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 제로 정책. 그러니까 물론 감기 아니지만 그래도 감기랑 비슷하잖아요. 중국의 이만큼 땅에서 감기 하나도 없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진짜 대만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진핑이 유독 대만에 집착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저도 뭐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AI 쪽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 나중에 나라과 나라 차이는 뭐냐면 이 나라는 최고 반도체 있는지 없는지 최고 AI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는 좋은 반도체도 없고 좋은 AI도 없으면은 이게 게임 안 돼요. 당신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진짜로. 약간 조금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업 같은 경우 우리 기업은 전기 있어요. 근데 PD님이 기업 전기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이랑 경쟁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리고 AI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최근에 뉴스 나왔는데 근데 AI 잘 만들려면은 그 마지막으로 다 반도체 깔려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최고 좋은 반도체 다 TSMC 가지고 있어요. 5나노, 3나노, 2.6나노까지 거기 가 있는데 미국 옆에서 그냥 지키고 있고요. 절대로 중국한테 주지 마라. 심지어 14나노, 16나노까지 중국한테 안 줘요, 지금. TSMC 그렇게 발표됐어요. 그러면은 3년, 5년 뒤에 미국, 대만은 대학생이에요. 중국은 유치원생이에요. 여러 면에서 게임은 안 돼요. 그래서 시진핑은 대만은 반드시 통일해야 되는데 근데 통일하게 되면 최소한 만약에 통일을 해도 대만 사람들은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좋은 반도체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시진핑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얻을 수 없어도 당신들 얻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유는 많은데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인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국 안에서 문제 되게 많아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만 말씀드린 군대 문제도 그래요. 시진핑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있고 사람들은 시진핑 너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쟁 일어나면 사람들은 시진핑을 반대하려고 해도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다 하면은 시진핑 아마도 자기 파워를 더 강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대만 문제. 그리고 시진핑도 지금 나이 많아요. 건강 상태도 안 좋아요. 자기 황제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70 넘었는데 7 전에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75세 이후에 의지도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면 그때를 하려고 해도 그런 거 못해요. 나이가 많아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음모론들이 최근 사실로 밝혀졌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미중 갈등 여러분 많이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코로나 관련된 그 문제인데요. 그 최근에 그 미국 CIA 그렇게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아마도 그런 가능성 되게 높아요. 그 중국 무한 실험실에서 유출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 끝나고 나서 최근에 그 백악관 답변인 그 여성분 계시잖아요. 기자들은 그분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거 사실인지 그 증명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미국 관계 중에서 이거 가장 큰 이슈인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 미국의 그 미주리 스테이트 있어요. 거기는 이미 중국한테서 이 코로나 때문에 배상 청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구 금액이 얼마냐면은 250억 달러 이 정도 돼요. 그쪽에 미주리주 검찰청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중국 배상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주 안에 있는 중국의 모든 것을 다 압수할 수가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면 정말 미국의 주 50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워싱턴 DC도 있는데 다 비슷하게 행동하면 배상 청구 엄청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게 중국 정부는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 지금 중국 경제도 거의 망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많은 나라 다 피해 받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몇 년 전 일이지만 그때는 중국 정부는 이미 코로나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을 한국에 보냈어요. 너무너무 무서우게 그렇게 보냈는데요. 저도 뭐 그때는 그 대기업 출강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수업 다 사라졌어요. 그 수입 확 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 만약에 이렇게 배상 청구를 하면 그 중국 경제는 거의 뭐 순식간 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가장 큰 문제죠. 중국 미국 관계. 그리고 지금도 중국 미국 사이에 이런저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중국 안에서 되게 핫한 뉴스 있는데 외교부 장관 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랑 그 미국 국무장관 그 루비오랑 두 사람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서로 그렇게 뭐 기분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왕이 이 사람 중국어로 이렇게 했어요. 好自为之. 이게 사자성어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야 당신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정말 저는 그거를 보니까 정말 와 날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 중국 외교부 장관 미국 국무총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그 국무총리 그 사람이 또 재미있는 이슈 있는데 그 사람 사실 옛날에 그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비판해가지고 제재 당했어요. 중국을 출입 금지 당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미국 그 국무장관 됐잖아요. 나중에 아마도 트럼프 따라서 중국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출입 금지 상태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재를 풀지 말아요. 풀어주지 말아요. 어차피 제가 중국에 안 가니까. 또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최근에 이 사람 또 대만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대놓고 대만은 민주국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황 보니까 중국, 미국 갈등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인정 안 하죠. 항상 뭐 다른 사람 탓이다, 다른 사람 문제다, 뭐 우리 정말 깨끗하다, 우리 아무 문제도 없다.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 정부 쪽에 그 CIA 같은 거 다 증거 아마 가지고 있어요. 만약 증거 없으면은 CIA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그 백악관 그 답변인 그분이 있잖아요. 그냥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 증거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대통령 일이 되게 많잖아요. 아마도 나중에 한 2달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정말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중국 정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뭐 중국 정부는 사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비슷하게 그 미국 상품 대해서도 관세 부과하고 있어요. 일부 상품들. 아니면 그 미국의 기업, 예를 들면 구글, 애플 지금 조사 들어가 있어요. 뭐 도점 문제 막 이런 거. 또 예를 들면 그 희소, 금소 있잖아요. 그 미국한테 그 수출하지 않겠다. 수출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제가 옆에 봤을 때 되게 너무 웃기는 행동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를 옛날에도 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때 그래도 약간 더 센 그런 그 조치를 하는데, 근데 미국한테 별 충격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 시진핑 자기 체면 때문에 어지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좀 미국이랑 비슷비슷한 이게 정체를 세우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큰 의미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중국 상품, 엄청 많은 상품들은 다 미국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흑자 많이 보고 있고 미국은 적자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무역 문제 되게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좀 체인지하려고, 바꾸려고, 그래서 중국 상품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디카플링 이런 말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면 갈수록 중국이랑 더 이상 완전히 뭐 디카플링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다 나오라. 베트남 아니면 인디아, 대만 쪽에 가라. 더 이상 중국 안에 있지 마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일본이나 다 같이 중국 완전 버리고 우리 스스로 하자. 왜냐면 이 중국 이런 나라들은 특히 중국 공산당 통치하고 있는 나라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언제 뭔가 또 터질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세금부터, 그 세금 엄청 많이, 지금 이미 10% 때렸잖아요. 이게 단지 시작 단계라서 아마 나중에 더욱더 많은 세금 때릴 겁니다. 뭐 심지어 100%까지. 그러면 중국 안에 있는 외국 기업들 다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디커플링. 당신은 당신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다. 그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중국 정부는 그 아무 말도 안 통해요, 사실. 그런 단어 있는데 아마 많은 한국 분들도 알고 계신데요. 그 짠랑 외교, 짠랑 외교 그런 거 있어요. 짠랑은 뭐냐면 싸우는 늑대. 항상 그래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 그 사람 어떻게 그 미국 국무장관에게 협박하는 건지. 그죠? 당신 조심해라. 하우스웨이즈 그 사자성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다른 나라를 건드려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드 그때는 뭐 우리 한국은 이게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데 설치하는 게 뭐가 문제 있어요, 그거? 과연 그거도 용납할 수 없게 한국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오히려 중국도 이게 중국 동북 쪽에도 비슷하게 그 사드 비슷한 그런 장치 같은 거 다 설치했어요. 스스로는 다 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시진핑 그 사람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냥 가면 갈수록 더 이상 말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디커플링 하는 게 더 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중국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방법이 없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때 그때는 사용하는 방법 다 이미 사용했고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사실 그때는 그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 괜찮는데 그때는 중국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정도 지나와가지고 중국 경제도 거의 다 망하고 있고,
그 시진핑 그 사람도 건강 상태도 그래요. 지금 중국 안에서 그 모순 되게 많아요. 일반 서민들도 힘들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내부 정치 갈등도 되게 심해요. 군대 문제도 여기저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힘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요. 근데 반대로 트럼프 쪽에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트럼프 오히려 미국 정부 그 파워 엄청 세요. 그러면은 시진핑 나중에 방법 없어요. 그냥 미국이랑 다시 우리 좀 옛날에 그 중국 덩사평 시대 그런 정치 있잖아요. 타오광양회. 타오광양회는 뭐냐면 그 조용히 우리 좋게 지냅시다. 근데 지금 시진핑 성격 자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시진핑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황제다. 모든 사람 다 내 말 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예를 들면 트럼프는 또 세금 때렸어요. 20%, 30%까지. 그럼 시진핑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또 다른 방법 통해서 그 미중 갈등 더 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실 전 세계 봤을 때 중국이랑 사이 좋게 지내는 나라 거의 없어요. 많은 나라 사람들은 기업들, 정부들, 중국 공산당 때문에 엄청나게 너무 힘들고 있어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항상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지금 트럼프 막 일어났어요. 우리 같이 때리자 하면은 많은 나라 사람, 정부, 아니면 기업들 다 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침 우리 동네에 어떤 깡패 있는데, 그 깡패는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감히 뭐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키 큰 놈이 나왔어요. 우리 그 사람 때리자 막 하면 다 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같이 따라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 물론 캐나다랑 멕시코, 미국 서로 갈등도 있지만, 그래도 미국 따라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디아 등등 많은 나라 다 믿고 따라서 어느 정도 중국에 제재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중국은 그거는 진짜 심해요. 이게 그 이커머스 통해서 자기 나라 이게 싼 그 제품 전 세계에 뿌리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기업들 다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바보 아니잖아요. 지금 다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 중국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건드리면 분명히 많은 나라 사람들은 그 트럼프 따라서 같이 중국 정부를 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쵸? 원래는 그래요. 사람이랑 정부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면은 겁이 나잖아요. 그래도 중국 땅이 그렇게 넓은데 돈도 많고 무기 다 있잖아요. 스스로 하면은 겁이 나죠. 근데 같이 하면 그래도 항상 그래요. 첫 번째 사람 나타나면은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막 해요. 막. 그리고 중국 쪽에도 지금 뭐 돈도 없고 사실 중국 친구 없어요. 예를 들면 북한, 뭐 러시아 그거 다 친구 아니에요. 다 돈 때문에 어느 정도 시진핑이랑 지금 연결하고 있지만 돈 없으면 다 나가요. 이런 사람들. 김정은도 시진핑 사이 엄청 안 좋아요, 서로. 제가 중국 정치를 꽤 오래동안 관찰을 해왔는데요. 그때 김정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후에 시진핑 완전 김정은 무시했어요. 오랫동안 김정은이랑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당신 뭐 완전 무시를 하는데 그때는 그 미국 전 국무장관 그 펑페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평양 한번 가는데 그 사람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 따라서 그 김정은은 미국 전 국무장관 펑페오 앞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혹시 기억하신지 이게 코로나 터졌잖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는데 그 당시에 중국 사람 완전 차단해버린 나라 어떤 나라죠? 북한이에요. 그때 막 한국 중국 관광객들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북한은 이미 중국 관광객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 뜻은 뭐냐면 시진핑 당신 얘기하는 거 나 안 믿어요. 어쨌든 우리 사이는 안 좋아요. 김정은도 러시아랑 숨 잡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푸틴 사람도 언제든 그 시진핑 배신할 수 있어요. 중국과 미국의 관계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영향 크죠. 이거 저도 많이 지금 걱정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AI 지금 시대에 왔잖아요. 우리 그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만들고 있는 HBM이 있잖아요. 이게 AI용 그 메모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랑 미국 정말 갈등이 심해요. 트럼프 쪽에 미국 정부는 한국한테 HBM은 중국한테 수출하지 마라. 그러면은 한국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수출을 못하면 또 손해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저런 영향 엄청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은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중국 편이냐 아니면 미국, 일본 이쪽 편이냐. 제가 당연히 뭐 대한민국은 완전히 미국, 일본 편 됐으면 좋겠어요. 과연 옛날처럼 중국 시장 들어가서 돈도 벌고
그리고 미국한테서 보호도 받고 있고 과연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미중 갈등 엄청 심하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못해요. 오히려 계속 그렇게 하려면 양쪽에 다 환영받을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로 우리는 지금 잘 선택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미국 쪽, 일본 이쪽에 갔으면 좋겠어요. 2025년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어쨌든 다 돈 관계라서 지금 중국 경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국 과연 더 이상 북한한테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지. 네, 만약에 그거 제대로 못하면은 아마 북한 가면 갈수록 러시아 쪽에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북한은 사실 김정 그 사람 아마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지금 러시아 쪽에 갈 거예요. 그 베이징 시진핑 돈 더 많이 주세요.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진핑은 푸틴을 지지하려고 하는데 바로 직접 이게 돈이나 파병할 수 없잖아요. 시진핑 그 사람. 그래서 북한 통해서 왜냐면 지금 푸틴 만약에 망하면 그 다음에 시진핑이에요. 이게 엄청 그 무서운 일이에요. 시진핑한테서. 푸틴 꼭 거기서 있어야 돼요. 푸틴 만약에 망하면 그 다음 바로 시진핑인데 근데 푸틴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방법 없어요. 그럼 북한 통해서 그 푸틴 도와주는 거죠. 그 포탄도 그렇고 사람 파병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시진핑 어느 정도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시진핑 당신 원하는 거 따라 했으니까 뭔가 줘야죠. 그리고 또 북한은 러시아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러시아한테도 뭔가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는 그 김정은은 점점 러시아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시진핑 약간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머리 가지 말고 우리도 좀 좋게 지내자. 우리 중국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어쨌든 이런저런 분석 다 있는데 결국에 그 북한 일반 서민들 불쌍하죠. 그런 병사들 불쌍하죠. 근데 김정은 그 북한 정부는 중간에 엄청 많은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죠.